안녕하세요. 오케모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영어 교육 고민을 모아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닉스 학습 시기와 영어 말하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년 영어 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로 한 큐에 정리하는 영문법 학습 시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어 문법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 많은 아이디어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영어 교육은 영어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녀에서 시작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 성별을 확인하시고 인지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영어 교육이 시기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가장 넘기 힘든 마이 구간은 어디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3을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초3이다 하면 생일이 지났다고 하면 9살, 생일 지나지 않으면 8살에 해당됩니다. 자, 자녀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 지난 시간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를 알아봤습니다. 초3은 100%, 99.9%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이미 소리와 문자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영어도 읽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반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분수를 배울 때 분수 주로 3, 4학년 때 배우거든요. 이때는 구체적인 물건인 초콜릿이나 피자 같은 걸로 분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 학부모님이 문법 선생님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화상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통해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만일에 목적어를 쓴다 그러면 삼형식이고 이걸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배우면 I like apples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형식적인 문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을 접하고 I like apples 접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like bananas, I like dog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문법을 배운 후 이거를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장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 책입니다. 리더스, 챕터북, 소설까지 구체적 조작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영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구체적인 영어 문장을 접할 수 있고 이후에 영어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문법은 언제 정리해야 할까요? 영문법은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에 영문법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구체적인 문장을 많이 읽으면서 영문법을 절대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단수복수의 개념이라던가 과거형, 진행형 같은 시제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것으로 말하기나 쓰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통한 문법 정리 이후에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은 문법을 책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영문법 수업을 듣는다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넌 뭐 하고 있니? 한번 얘기해봐. 그럼 what are you doing? 이게 나오면은 의문사 what과 또 what are you doing? 이런 진행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지. 이런 what이나 진행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 이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문법 정리는 언제 하느냐? 영어 문법도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학습한 이후에 구체적 조작기가 지난 후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영문법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영문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체적인 문장들을 많이 습득하고 영어 소설제까지 있는 AR 5점대까지의 독서를 가능하게 한 이후에 초6 중학교 시기에 영문법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제발 이런 문제집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간다, 그는 가지 않는다, he goes, he doesn't go 이런 거 쓰는 거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영어에 대한 감정을 안 좋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교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간다, 그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거 쓰면서 한글 연습하는 아이들 얼마나 한글에 대해서 재미없게 느끼겠습니까?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고치라고 하면서 비동사에 대해서 알맞은 형태를 해주는데 I is a student
영어책 많이 읽은 친구는요, 이거 문장 이상한데? 이렇게 압니다. They is my friends.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됩니다. They are my friends지 어떻게 is를 쓸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문법을 비동사는 형태가 MR is가 있는데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익히면 됩니다. I am a student. They are my friends. 책 많이 읽으면 되죠. what the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 쓸 필요 없고요. 영어책 많이 읽으면서 비동사 변화와 알맞은 형태에 익히면 됩니다. 또 책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독해 문제집을 한번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지루한 교과서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교과서를 본딴 것을 또다시 초등학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트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Who is he? He is a troll. 이런데 이런 책이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트롤과 이 아이들이 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겠습니까? 트롤이 나오는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게 낫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Why are flamingos pink? 자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자연관찰 책을 통해서 플라밍고 책을 읽고 플라밍고의 알 색깔은 뭔지 왜 핑크가 되는지 그렇게 책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교과서로 만든 정리한 것을 읽고 플라밍고가 왜 핑크가 되는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건데 차라리 why are flamingos pink가 궁금하다면 이런 교과서를 통한 게 아니라 차라리 챗GPT한테 물어보고 챗GPT랑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쓰기를 통해서 영어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3 예를 들었는데 초3은 아직 형식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문법을 책을 통해서 형식적인 이론을 통해서 영문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리더스, 챕터북, 소설 같은 구체적인 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영문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교재를 이용한 독해 연습을 하면 이것은 마치 축구로 치면 골대 앞에서 공차기만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골대 앞에서 공차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체력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볼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단문 독해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구체적 조작기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구체적인 문장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체력과 볼 컨트롤 등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문해력을 넓힘으로써 이후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 내신이나 입시 영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차도록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 조작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 짧은 독해 교육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 쓰기, 듣기, 그리고 문법과 어휘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시기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파닉스 라인이 지나서 이때는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영어 노출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9세, 8세 전후로는 이때가 마이 구간을 지나는데 터닝 포인트 인 리딩, 읽기에 있어서 읽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이제는 배경 지식을 익히고 내용으로 이야기로 재미를 느끼는 배우는 단계의 독서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도 당연히 영어책 읽기 30분 이상 하시고 듣기 및 보기 30분 이상 하며 영어 활동 참여,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반을 통해서 쓰기와 말하기를 일주일에 1회 정도씩, 평균 1회 정도씩 해서 매일 1시간 이상의 영어 노출을 한다면 중고등학교 가서 시험 대비 위한 문법어휘 독해 연습 그리고 전략적인 독서를 통해서 내신 영어와 입시 영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영문법 정리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즉 초등 시기에는 구체적인 문장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영어 독서에 많이 힘쓰시고 영문법이나 어휘는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가 챕터북을 지나 소설책에 진입했을 때에는 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영문법 교재를 통해서도 영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아직 영문법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책 많이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 책 영어 적기 교육의 비밀에 90% 이상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18년 영어 교육 로드맵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18년 영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여기 오른쪽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자녀 영어 교육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속도를 내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오캠 영어 적기 교육의 비밀을 통해 자녀 영어 교육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